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관세자 1차 시험 대비 우리 특강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특강은 이제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들 중에서 3대 협약을 위주로 해서 좀 그동안 이것저것 연결해서 공부해 보셨죠? 그래서 어디가 많이 틀리게 나올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문제들이 많이 나올지를 대비해 가지고 OX 문제 혹은 뭐 빈칸 채우기 문제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공부하셨던 내용 다시 돌아보시면서 CISG 인코텀즈 UCP는 빠지지 않고 항상 시험에 나오는 그런 주제들이죠. 해가지고 그런 거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우리 먼저 CISG OX 문제풀이 같이 보실 거고요. 그래서 다음 문장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시오라고 했고요. 보통 이렇게 할 때 X인 문제는요, 어디가 틀렸는지 또 체크를 먼저 해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1번 보실게요. Contracts for the supply of the goods to be manufactured or produced라고 해서 이거 몇 조? 3조의 문제죠. 3조의 문제고요. 자, 여기서 어디서 끊으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이에요. 무슨 계약이에요? 물건이 제조되거나 생산될 물건의 공급 계약. 지금 뭐다? 아직 존재하지 않는 현물이 아닌 선물 계약을 했다라는 거예요. 선물 계약. 퓨처 굿즈에 대한 계약을 했는데 얘네는 뭐다? 얘네는 매매다라는 거예요. 매매 맞다. 해서 아직 존재하지 않는 물건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제조될 물건의 공급이라면은요. 매매 계약으로 간주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었다? 예외가 있었다. 예외 뭐예요? Unless the party who orders the goods, 형광펜 who orders the goods. 주문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주문하는 사람이 major part of the materials necessary for such manufacture or production. 이 물건을 주문하는 사람이요, 어떻게 한다? 제조나 생산에 필요한 재료를 메이저 파트 대부분을 공급하는 경우라면은 그렇지 아니하다. 즉 뭐다? 요 뒤쪽에 계약이 대체로 뭐라고 불린다? 인가공계약이라고 불린다고 했죠. 인가공계약. 해서 뭐다? 재료를 보내고요. 단순히 제조를 하는 서비스를 구매한 거지 제품을 구매한 건 아니다. 따라서 인가공은 일반적인 물품 매매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앞뒤 맥락은 맞는데 이거 뭐예요? X예요? X죠. 어디가 틀렸어요? 메이저가 아니라 여기 뭐라고 했다? substantial 실질적인 부분을 누가 order하는 사람이 주문한 경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에서 또 나올 만한 포인트 어디 있나요?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처음으로 뭐가 있다? 일단 요거 to be considered sales 매매 계약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요거 who orders the goods 주문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뭐 예를 들어서 구매하는 사람이 뭐 메이저 파트를 제공한다 이러면 또 말이 틀리게 되죠. 그리고 여기 이제 메이저 파트 같은 경우에도 네, 뭐 대상이 될 수 있겠고요. 그 앞뒤로도 네, 뭐 이렇게 문제를 낼 만한 부분이 많은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3조는 1부에서 나온 CISG 적용 대상과 관련된 문제였죠. 그래서 요거랑 묶어서 몇 조부터 몇 조? 1조부터 6조까지 같이 좀 공부를 1조부터 5조. 그죠? 5조까지 공부를 같이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1조는 적용 대상, 2조부터 5조까지는 뭐예요? 2조부터 5조까지는 적용 제외 대상이죠. 제외 대상이고요. 이 제외 대상 관련해서도 기출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 중에 좀 단서 조항이 많았던 게 2조에서 어떤 거 있었어요? 개인용, 가사용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3조에서 이런 부분 문제가 있었죠. 해가지고 이런 거 단서 조항 같이 해가지고 좀 챙겨주세요. 자, 2번 넘어가 볼게요. 2번. This convention applies to the liability of the seller for debts of purchaser. 이거 아까 얘기했던 몇 조예요? 5조의 내용이죠. 그래가지고 쉽게 넘어갈 수 있겠네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요거 틀렸죠? 어디가 틀렸어요? applies to. 자, 컨벤션은 적용이 됩니다. 어디에 적용이 돼요? 매도인의 책임으로서요. 어떤 사람의 사망이나 인재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네, 거기에 대해서 뭐 CASG가 적용되진 않는다라고 들어가야겠죠. 해가지고 요 5조는 뭐다? 적용 제외 대상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자, 그 이외에 나올 만한 포인트 어디가 있나요? 보시면은요. 일단 apply to 여기가 틀린 부분이 되겠고요. 또 뭐가 있다? seller. 요 셀러 대신에 뭐 바이어 이렇게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리고 여기 caused by the goods 뭐다? 여기서 대상 제외가 되는 거는요. 물건으로 인해서 발생한 뭐다? 매도인의 어떤 책임으로서 무슨 책임? 물건으로 인해 발생한 죽음이나 상해 관련 책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흔히 뭐라 그런다? 제조물 책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5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묶어가지고요. 1조부터 5조까지 다시 한번 정리 좀 해주시고요. 3번 보실게요. 3번. 자, 3번 몇 조?
12조의 내용이죠. 12조의 내용이고요. 이거 워낙에 복잡한 내용이었어가지고 몇 조 몇 조 몇 조랑 묶으셔라. 6조 그리고 몇 조? 12조 그리고 96조 이렇게 세 개 묶어가지고 같이 공부하셔야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 96조에 따라서 각 국가는 뭘 할 수 있어요? 선언, declaration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declaration을 한 국가에 뭐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상대방과 거래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한다? 그 경우에는요, 12조에 따라서 뭐다? 어떤 계약 형식 자유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는 조항에 적용이 제외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12조는 6조와 어떤 관계가 있다? 6조는 기본적으로 이 CISG의 적용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적용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12조는 그 적용 자유의 뭐다? 예외 조항이다. 예외 조항. 따라서 당사자들끼리 우리 12조 적용 배제해 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6조, 12조, 96조 같이 정리해 주셔야겠고요. 자, 12조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내용 정리 다시 해볼게요. 자, 그래서 12조 보시면은요. 어떤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끊어야 돼요? 쭉 해가지고 일단 여기까지 한번 끊으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가 뭐다? 여기까지가 전체적인 주어 부분이다라고 했죠. 주어 부분이다. 그래서 주어는 뭐예요? 주어? 주어는요. 계약 자유 조항이다라고 볼게요. 계약 형식 자유 조항이다. 형식 자유 관련 조항. 그래서 12조의 그 에센스는 뭐다? 12조의 필수 내용은 뭐다? 이러한 계약 형식 자유 조항이 어떻다? 적용이 되지 않는다가 포인트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여긴 does not apply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일단 답은 X가 되겠어요. 그래서 적용이 되지 않는다. 언제 적용이 되지 않아요? 어느 한 상대방이 어떻다? 96조의 선언을 한 국가에 뭘 가지고 있어요? 영업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가 적용되지 않아요? 이런 계약 형식 자유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런 계약 형식 자유 조항들은 어떤 게 들어가 있다? 뭐 11조, 29조 혹은 2부에 있는 내용들로서 얘네는 뭘 하고 있어요? 얘네는 허용을 하고 있어요. 어떤 걸 허용하고 있어요? 매매 계약이라던가 어떤 변경이라던가 종료라던가 아니면 어떤 승낙이라던가 어떤 의사 표현이 뭐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한다? 아무 형식으로나 만들 수 있도록 허용을 한다. 이 형식은 뭐일 필요가 없다? writing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가 되시죠? 그래서 any부터 apply까지는요. 11조, 29조 2부에서 나오는 조항들로서 어떤 계약과 관련된 변경이라던가 종료라던가 어떤 의사표현이 서면이 아닌 모든 형식으로 가능하게끔 허용을 하는 즉 계약 형식 자유 관련 조항들이에요. 자, 이러한 조항들은 어때요? 포인트 적용되지 않는다. 언제 적용되지 않아요? 96조의 선언을 한 체약국에 영업소를 둔 당사자와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조항은 뭐예요? 마지막 조항은 이러한 조항의 효력은 변경될 수 없다. 즉 강행 규정이다라는 거. 해가지고 요거 굉장히 좀 복잡한 조항이고요. 시험 낼 수 있는 포인트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번 다시 쭉 보시면은요. 어떤 부분이 있다? 이런 거. allows 체크해 주셔야겠고요. 쭉 내려와서요. 뭐 any form other than in writing 체크해 주시고요. 여기 does not apply 이미 나왔던 부분이죠. 그리고 쭉 내려와서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may not derogate 요 정도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고요. 4번 넘어갈게요. 4번. 자, 4번. 맞아요, 틀려요? 4번은 틀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은 무슨 몇 조예요? 4번은 18조죠, 18조. 해가지고 이제 청약과 승낙과 관련해가지고요. 24조까지 쭉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요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그 이제 승낙 기간이 되겠죠, 승낙 기간. 그래서 승낙은 어떻다? acceptance는 유효하지 않다. 뭐하지 않는 이상. 그러한 승낙의 표시가 도달하지 않으면 유효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도달해야 하는 기간이 1번 어떻게 정해져 있는 기간 그리고 없다면은 어떻게 해요? 합리적인 기간이 돼야겠죠. 상당한 기간. 그래서 정해진 기간 혹은 상당한 기간인데요. 상당한 기간의 기준은 따로 없죠. 따로 없는데 이러한 상당 기간의 적정성을 따짐에 있어서 뭐가 고려되어야 한다? 여러 가지 상황이 고려되어야 하고요.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뭐까지? 어떤 통신수단의 신속성까지 고려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18조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여기서 또 나올 수 있는 포인트 뭐뭐 있어요? 일단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오퍼러. 오퍼러가 선택한 통신수단의 그 신속성을 따져야겠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겠어요? reach, 도달주의에 대한 내용 체크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요것도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not effective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그리고 뭐 다른 거는 뭐 including 있겠네요. including. 요 정도가 이제 시험에 나올 법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약과 승낙 관련된 조항들 몇 조부터 몇 조? 14에서 24조까지는요. 하도 자주 시험에 나오죠. 그래서 뭐 정리 잘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자, 다음 거 보실게요. 다음 거 이거 몇 조예요? 24조죠. 24조 해가지고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틀린 부분 없습니다. 그래서 24조에서 얘기하는 뭐? 도달의 정의예요. 도달의 정의. 자, 그래서 이 도달의 정의가 왜 필요하다? 이분은요, 바로 위에서 나오는 18조와 같이 도달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도달주의를. 그래서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 도달이 무엇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도달의 정의는 무엇이냐? 도달의 정의는요, 일단 첫 번째 뭐가 있다? 구두로 해결하는 것도 도달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은 다른 어떤 수단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개인적으로 전달이 되면 돼요. 근데 그 전달 장소가 어떤 거가 있다? 영업소일 수 있고요. 메일링 어드레스, 어떤 우편 주소일 수 있고요. 이것도 저것도 없으면요. 거주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